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엔비디아 소식이 좀 많았습니다. 젠슨 황이 스포트라이트를 좀 많이 받았고, 블랙웰 얘기라든가, 특히 이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3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그 블랙웰에 참여했던 여러 업체 중에서 이제 특히 SK 하이닉스에 감사하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블랙웰에 빠져서 그런지 삼성에 대해서는 감사하단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굴욕을 긋는 것은 아닌가. HBM3E는 언제 납품할까? 많은 뉴스를 보면 이제 거의 납품 초일기에 들어갔다, 배송 준비를 한다 이런 얘기가 참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엔비디아의 3분기 실적은 좋았습니다. 예상 어닝 서프라이즈 정도인데요. 350억 8천만 달러로 분기 실적이 49조 1190억 원 정도가 있는 거죠. 굉장한 건데임에도 불구하고 눈높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죠. 엔비디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주가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웰은 샘플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지금 가 있지만 본격적인 생산은 4분기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이제 시장이 확대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엔비디아의 이제 젠슨 황이 뭐라고 했냐면 AI 시대가 본격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엔비디아 컴퓨팅으로 전환이 가속화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비디아의 AI 가속기가 없으면 이 컴퓨팅을 하는 게 좀 어려운가 봐요. 그 다음에 그 고성능의 데이터 센터도 좀 그렇고, 그래서 호퍼 100, H100하고 H200이 아마 지금은 시장이 주류를 이루는 것 같아요. 점차 이제 수요하고 생산이 이제 블랙웰로 넘어가겠죠. 그리고 최근 블랙웰이 서버렉에서 과열 오버히팅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래서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 등에 제대로 또 이게 또 좀 잘 안 되는 거 아니나 이런 거 얘기했지만은 젠슨 황은 또 아니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젠슨 황이 실적 발표하고 함께 블랙웰 시스템은 기적과 같았다 이렇게 하면서 공급 파트너사들 이름을 하나씩 불렀는데 메모리 회사 중에는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만 호명이 되고 HBM3를 납품하고 있는 삼성전자의 이름은 호명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열 문제는 과장됐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제기했던 디인포메이션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만 발생하면은 조금 과대 재생산하는 그런 버릇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젠순왕 CEO가 TSMC, SK하이닉스는 차세대 GPU 블랙웰 공급망에 참여한 업체들에 대한 감사를 언급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호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삼성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건 HBM3인데 그거는 중급에 들어가는 이 좀 저사양 H20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블랙웰 명단에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름이 호명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젠슨 황이 블랙웰 시스템을 전 세계 데이터 센터에 통합하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다. 그래서 어쨌거나 테슬라도 지금 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블랙웰로 지금 누가 제일 먼저 메타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데 들어갈 거고, 테슬라는 제가 어제 방송을 했던 것처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다가 HBM4를 범용 HBM4입니다. 왜냐하면 그 테슬라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슈퍼컴퓨터 도조에 HBM2E가 3세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6세대인 HBM4 범용 이거 고객 맞춤형이 아닙니다. 커스텀이 아니고 범용을 지금 해달라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공급망 팀은 밑에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이 공급망 팀입니다. 공급 파트너와 협력해서 블랙웰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 우리에겐 훌륭한 파트너들이 있다. 그러니까 혼자 못하는 거예요. 천하의 엔비디아라 하더라도 여기에 보면
암페놀이라든가 버티브라든가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그러니까 메모리 업체는 요 딱 두 개만 들어간 거죠. 삼성이 못 들어간 거죠. SK 하이닉스가 거의 대부분 들어가고 적은 양의 HBM을 마이크론이나 하고 있고, 엠코는 이제 그 패키징 하는 회사 KYEC라든가 스필이라든가 퀀타 컴퓨터라든가 뭐 이런 것들 레노바 이런 것들이 다 블랙웨어를 만드는데 다 협력업체라는 얘기죠. 다 협력업체. 자, 이걸 한번 자세히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TSMC. 당연히 세계 최대의 파운드리 업체죠. 뭐 지금 파운드리 점유율 60% 이상을 지금 예, 생산하고 있고, 암페놀은 커넥터, 연결하는 거죠. 연결, 커넥터 제조회사죠. 세계 최대의 첨단 기술 상호 연결 센서 및 안테나 솔루션 공급업체입니다. 버티브라는 회사 있고, 이 데이터 센터라든가 통신, 네트워크, 상용용, 산업용 시설의 필수 애플리케이션을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여기에 이제 SK가 들어가는 거죠. SK 그룹 산하의 종합 반도체 회사죠. 거의 뭐 엔비디아의 HBM을 거의 독점 공급하고 있죠. 마이크론은 이제 뭐 D램과 이제 플래시 메모리들 이런 걸 하는데 HBM에서는 이 점유율이 5에서 한 9%밖에 안 되는 아직 스몰 마켓이죠. 스필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대만의 후공정 패키징 업체입니다. 엠코는 잘 아시죠? 이게 옛날에 우리나라 아남전자였습니다. 아남전자 이제 아남이 부도가 나면서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래서 엠코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패키징 설계 테스트 오사트 기업이라고 그러죠. 세계 뭐 2등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굉장한 여기죠. 전에 한번 몇 년 전이죠. 삼성전자가 엠코를 뭐 인수하니 많이 이런 얘기가 살짝 나온 적이 있었는데, 만일 삼성전자가 엠코를 뭐 많은 돈이 들어간다 할더라도 만일 이걸 M&A 할 수만 있었다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가 이렇게 어렵지 않겠죠. KYEC라는 회사도 반도체 후공정 업체고, 뭐 폭스콘은 잘 알죠. 애플의 그 아이폰을 만드는 회사죠. 대만의 컴퓨터 및 전자기기 분야 제조업체죠. 폭스콘이 뭐 이 자동차까지 만든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퀀타라는 회사 있습니다. 대만의 본사를 둔 퀀타 컴퓨터 코퍼레이션인데 세계 최고 정보 기술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위윈이라는 회사도 있는데 위윈 코퍼레이션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와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이 뭐 이런 그 네트워킹 솔루션을 개발하는 기업입니다. 델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국 종합 IT 기업으로서 뭐 우리가 델 하면 컴퓨터를 지금 제일 많이 알고 있죠. HP는 다 휴레패커드, 그래 PC야 프린터 회사죠. 슈퍼마이크로 요거는 이제 대만계 부부 미국인 부부가 설립한 미국의 정보통신 기업입니다. 레노버도 잘 아시죠? 다국적 IT 기업인데 우리는 뭐 노트북 같은 데서 잘 알고 있죠. 그래서 HBM을 생산하는 메모리 업체 중에서는 삼성전자만 쏙 빠진 거예요. 굴욕이죠.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미국의 마이크론만 이름을 불려준 거예요. 그래서 뭐 정치인도 이름 불려주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지금 인공지능을 주도하고 있는 젠슨 황이 자기의 협력회사 벤다들 이름을 하나씩 불러준다는 거 굉장히 좋은 일이죠. 어떻게 보면 뭐 영업이 다 되고 그다음 매출이 이런 게 다 보장되니까 굉장히 좋겠죠. 엔비디아가 AI 슈퍼칩, 지금 B200이 지금 블랙웰인데 GB200이 나올 거죠. 괴물 뭐 칩인 거죠. 이게 이제 GB300으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여기에 이제 HBM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이제 12단 HBM3E가 들어갈 건데 지금 SK 하이닉스가 4분기부터 생산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잘 하고 있어요. 조만간 납품 소식이 아마 들려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12단 HBM3E가 엔비디아에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면, 납품이 되면 내년 초라 그래 봐야 한 달 열흘밖에 안 남았거든요. 그때쯤 12단 HBM3E를 또 납품을 할 거죠. 그래서 지금은 HBM 시장에서 그냥 SK 하이닉스가 독보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빨리 여기에 좀 이 시장에 올라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HBM 이제 12단이 들어가고 DDR 저기 5가 들어가고 LPDDR5X도 들어가고 GDDR6나 7이 들어갈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방송을 했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어, 그, PC에, 그 AI PC라든가 데스크탑에 그래픽카드로 삼성전자의 GDDR7을 채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런 부분에서도 또 들어갈 기회가 있겠죠. 여기 이제 GB200에는 두 개의 GPU에다가 한 개의 CPU가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내년 하반기에 아마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메모리에는 LPDDR5X가 들어가죠. 이 LPDDR5X도 이제 SK 하이닉스도 잘 만들고 삼성전자도 잘 만드니까 누구의 선택을 받을까? GDDR7을 선택을 받았으니 이것도 삼성이 받아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젠슨 황 CEO는 이번 분기에 블랙웰의 총 시스템 출하량은 수십억 개. 참, 이번 분기라 그러니까 아마 이게 3분기인가요? 4분기가 되겠죠. 블랙웰의 총 시스템 출하는 건 수십억 개로 측정되는데 그 증가세가 놀랍다. 이 호포가 아니고 블랙웰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블랙웰의 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전 세계의 거의 모든 회사가 우리 공급망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라든가 그 다음에 IT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관계된 모든 회사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게 잘 만들어지면 수요는 지금 아주 그냥 넘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의 엔비디아의 공급망 진입을 시간 문제로 보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삼성은 물량 깡패잖아요. 월 17만 상의 HBM을 생산할 수 있는 캐파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8단 HBM3E가 콜을 앞두고 있어요. 그냥 막 이렇게 지라시들이 많이 돌고 하지만 아직까지 검증은 없는 것 같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아니면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좀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예상 대비 주요 고객사 향 HBM3 뭐 이거는 뭐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주요 고객 HBM3 사업화가 지연됐지만 현재 주요 고객사 콜 과정상 중요한 단계를 완료했다. 그래서 유의미한 진전을 확보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삼성전자가 사실은 8단 HBM3E를 작년 9월 달부터 한국일보에 그렇게 나왔었거든요. 언제 콜이 될 거라 했는데 벌써 1년이 넘었고 1년 벌써 2달이 돼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렇게 언론 플레이 하지 말고 양치기 소년 하지 말고 빨리 좀 이런 콜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에 4분기 중 판매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망한다 이런 얘기에 자꾸 이렇게 희망 고문하지 마시고 그냥 정말 그 납품이 돼서 오피셜로 밝혀주면 오피셜이 어렵죠. 엔비디아라든가 삼성전자도 18단 HBM3E가 엔비디아 납품이 된다 할지라도 그걸 오피셜로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협력업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얘기니까 제발 좀 그런 일들이 희망 고문하지 말고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께 감사하다. SK 하나만은 아니죠. 거의 한 10개 정도 회사를 이제 거론을 했는데 그 중에 SK 하이닉스를 감사했겠죠. 그런데 여러 업체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감사의 비중을 본다면 SK 하이닉스가 제일 좋겠죠. 왜냐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HBM3 8단, 12단을 지금 공급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내년에 16단, 그 다음에 내년에 또 하반기 HBM4까지 로드맵을 다 잡아놓고 있으니까 이 엔비디아에서는 이제 그런 것만 만들면 되는 거죠. 거기에 HBM4에 맞춰서 16단 HBM3E에 만들어서 거기에 맞는 AI 가속기를 만들면 되니까 젠슨 황 입장에서는 얼굴이 이렇게 늘 환할 수밖에 없겠죠. 고독 달팽이 부동산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